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고민하는 핵심은 자신이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이냐, 여기에 모여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 나경원이 막판 출마 포기를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 물음표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결정된 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나경원의 가장 최근 이 발언은 설 연휴 즈음까지 고민을 마무리하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예, 설 연휴 그렇다면 지금 1월 11일이죠. 설 연휴가 20일이니까 앞으로 열흘 남짓 내에 뭐 당연하죠. 고민을 어차피 2월 초면은 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2월 3, 4일인가요? 후보 등록을 2월 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2월 초까지는 당연히 후보 등록을 하면은 출마를 하는 거고, 후보 등록을 안 하면은 그건 뭐 불출마하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2월 초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바로 직전에 뭡니까? 설 연휴가 있죠. 설 연휴 즈음까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제 저출산 위원장은 대통령이죠. 당연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인 거고, 부위원장이 나경원을 3개월 전에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그 조직에서 이 결재를 받고 제일 높은 사람은 부위원장입니다. 대통령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위원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나경원이 어제 부위원장을 사퇴를 하면서 그렇다면은 출마를 하는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쪽을 포기를 했으니 전대 출마를 하겠다라고 많은 또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나경원이 전대 출마 여부는 더 고민, 이 더가 바로 설 연휴까지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요.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에 어떻게 도울지 설 연휴까지 결정을 하겠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친윤 세력의 핵심, 아주 실무의 핵심인 것이죠. 장제원, 권성동이 이렇게 전체적인 제1세대라면은 이철규 의원은 2세대로 지금 현재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친윤 이철규와 시내 모처에서 한 2시간 동안 호텔에서 이렇게 배석자 없이 둘만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때 출마 여부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나고 나서 친윤계 뭐 지금 대략 한 30명 정도 우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나경원의 지금까지 참모 역할을 했던 전직 현직 의원들까지도 돌아섰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 부위원장 사태가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하는 것은 뭐 이쪽을 포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쪽에 무게중심을 놓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어제 저녁 때 제가 나경원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분하고 제가 일부러 국회 가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상황을 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나경원이 지금 고민을 하는, 제가 이렇게 뭐 직함을 없이 나경원 이런 얘기는 무슨 뭐 폄훼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객관적인 또 이 존재니까요. 나경원 내에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네, 계속 뭐 나경원 전 의원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호흡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른바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고민하는 그 핵심은 자신이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이냐, 여기에 모여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를 해서 자기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거의 뭐 95%가 되면은 당연히 출마를 하는데, 저렇게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이 될 경우에는 당심도 싸늘하게 식을 가능성이 있다.
예, 만약에 실제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은 지지율이 더 쭉쭉 오르는 게 아니라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막상 출마를 결정을 하고 출마 선언을 하면은 지지율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게 이벤트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출마 선언 자체로 해서 더 꿈틀꿈틀 올라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 갈등의 상대방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라면은 이건 얘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과 만약에 척을 두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자기 정치적인 미래, 장래도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바로 이 나경원의 고민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거와 아주 결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 이번 출마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게 될 경우에 당신 출마하면 거의 뭐 90%는 돼 라는 게 기정사실화되면 당연히 출마를 하겠죠. 예, 당대표로서. 또 언제 기회가 또 찾아올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출마 선언과 동시에 지지율이 빠질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과의 척을 지는 상태에서 내년 총선이라든가 그 후에 정치적인 도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나경원의 고민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모여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판까지 대통령의 의중을 살필 것이다 하는 얘기죠. 막판이라는 얘기는 거의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2월 초에는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설 연휴 직전 또는 뭐 직후까지는 결심을 당연히 해야 돼. 그때까지는 용산을 굉장히 다 주시를 할 것이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반응이라든가 어떤 그 교감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볼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대통령실과 정책 충돌, 그거죠? 예, 헝가리식의 출산 대책, 둘째, 셋째 나오면 원금 탕감까지도, 이 고려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충돌한 지 나흘 만에, 불출마를 설득했지만 먹히지는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나경원 쪽의 고민의 지금 핵심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은 당내 지금 지지율이 계속 고공공진을 하지 않고 다음 주에 나올 여론조사에서 주춤거리거나 오히려 약간 하향세를 보인다면은 나경원의 출마 가능성은 더 떨어질 것이다. 막판에 명분, 퇴로지요. 아주 확실한 명분을 내세우고 자연스럽게 퇴로를 택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온 한길 리서치 조사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경원이 30.7%, 또 김기현은 18.8%, 유승민이 14.6%, 이것도 여당 지지층입니다. 여당 지지층. 그러니까 당신은 어디를 지지를 하십니까? 라고 국민의힘을 지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을 따로 군집으로 조사를 했더니 여전히 나경원이 30.7로 김기현, 유승민의 거의 2배가 약간 안 되나요? 예. 이건 한길 리서치 조사고요. 전체 조사 대상에서는 아직도 유승민이 33으로 1위, 나경원은 이때는 쭉 빠졌죠. 절반 정도 빠져서 1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승민의 33.9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유승민에게 당신은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 라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분들을 따로 별도로 하니까 나경원이 30으로 1등이 나오는데 그런 거 없이 전체적으로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그런 후보들 중에 누구를 지지합니까? 라고 하면은 친민주당의 유권자들은 지금 거의 유승민을 지지하는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 주위에도 민주당 지지하는 또 친구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친구, 대학 친구들 유승민을 지지를 역시 많이 하더군요. 모임에 가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김기현과 안철수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어제 김기현, 안철수가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요새 뭐 각 지역별로 신년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가는데요. 어제는 경기도당 신년회를 했습니다. 경기도당 신년회. 그래서 야권, 당권 주자들도 거기에 오로로 몰려왔는데요. 김기현은 대통령과 당원은 부부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남편이고 당원은 뭐 부인이든지 아니면 대통령, 당원은 우리 완전히 한 몸이다 하는 얘기죠. 부부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본인과의 관계는 그만큼
아주 가깝다 하는 것을 은근히 얘기를 한 것이고요. 안철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수도권 사령관입니다. 내가 수도권 사령관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이기려면 무조건 수도권이 중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수도권 사령관인 내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죠. 안철수는 알다시피 서울의 노원구에 있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기도 분당의 지역구를 지금 방향을 선회를 했죠. 이렇게 내가 수도권 사령관이다, 또 대통령 다하는 부부다, 각자 지향하는 점이 저렇게 다릅니다. 이른바 김기현은 이 정권,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한 몸을 바치겠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호흡이 맞는, 윤 대통령과 호흡이 맞는 내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안철수는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 대통령과 나는 정치적인 공동체, 경제적 공동체라는 얘기는 그때 최순실 때 많이 화제가 됐다는 얘기죠. 정치적인 공동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정부를 내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나다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서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윤 대통령이 결국은 자기를 지지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자꾸 당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김기현은 약간 패기가 부족해 보이네요 라고 보리스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보리스님, 우리 왕의 정자시죠. 나경원은 힘들어요. 우리 김로사님, 네, 형리치빌님, 케이치님, 박주현 변호사가 대통령 참모진들 앞에서 사유로 부정선거를 브리핑했습니다. 대통령 참모진들 앞에서 박 변호사가 브리핑했다. 이게 언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우리 수무량광님, 박 변호사가 어제는 아닌 것 같고요. 박 변호사가 실제로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진에서 그것을 브리핑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한 장면으로 볼 텐데, 우리 무량광님 조금 더 보완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뿔도님. 대통령과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결국은 당원들 손에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소환하문이, 그죠? 네. 지켜보십시오. 장명혜님도 오셨군요. 네. 서가연님, 어제요. 아, 그렇군요. 서가연님이 어제 박 변호사 얘기가 어젠가요? 네. 아, 그렇군요. 서가연님, 김경신님, 나가님. 어제 박주현 변호사가 참모들 앞에서 부정선거에 관해서 브리핑을 했다.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다는데요. 네, 그렇군요. 제가 지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게 박주현 변호사가 그쪽에 갈 일은 없습니다. 저도 박 변호사 여기에 와서 또 대담도 하고 저하고도 아는 그 사람인데, 아마도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뭔가 그쪽에 제일 소송도 많이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참관인 자격으로 박주현 변호사, 또 뭡니까 황교안 대표도 한 서너 번 그 참관인 자격으로 갔었고요. 소송 관련된 재판에 갔었고요. 박주현 변호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장면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걸 더 챙겨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우리 소아나무님이 목이 아픈 저를 위해서 대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소아나무님 요새 아주 열심히 해주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간쯤 들어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를 뿜뿜 많이 눌러봐 주시고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나 깜빡하신 분들, 또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눌러봐 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박변은 부정선거의 최고 전문가죠. 세븐님, 네, 박주현 변호사,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의원님 화이팅. 우리 장명혜님, 안철수 의원 오늘 저와 함께 특별 대담 있는 거 아시죠? 지금 3시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3시까지 여기 도착을 하겠다라고 해서 3시 10분에 방송 시작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명혜님도 그 시간에 와주실 거죠? 네. 박 변호사 화이팅. 도희님, 네. 김 박사 잘 경청하였습니다. 정의와 긍정님. 두 번째 이슈 나경원 관련 국힘 전당대회 관련 소식을 아주 심층적으로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입니다. 친박의 추억, 국힘 전당대회 친박의 추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윤심. 그 당시에 친박이라는 게 뭡니까? 친박, 진박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런 전당대회에서 상당한 소용돌이가 쳤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힘 전당대회인데 윤심을 따라 저렇게 춤을 춘다 하는 얘기입니다. 윤심이 지금 저 풍선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윤심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전당대회가 윤심만을 쫓아간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저것도 아주 위트 있게 잘 표현을 한 컷의 만평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평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평입니다. 묘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이 딱 바둑 한 수를 줬는데 이게 묘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 그 다음에 차례는 이재명이 과연 어떤 수를 두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네.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로 자 이거는 뭐 빼도 막도 못하게 제3자 뇌물 아닙니까? 당신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FC 구단 정진상에게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맡기고 다 돈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딱 한 수를 뒀는데 이재명은 지금 장고에 들어갔죠. 자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쳐야 이 법의 이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묘수가 뭔가라고 장고를 하는 모습 이것도 한 컷의 만화로 담았네요. 네, 세 번째 만평까지 살펴봤습니다. 네.